안녕하세요. 루틴 서비스를 개발한 EX 루틴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팀장 이승현입니다. 루틴은 내가 만들어 쓰는 나만의 커스터마이징 루틴입니다. 루틴을 생성하고 생성한 루틴에 운동을 만들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루틴으로 타이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용한 스택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로딩 속도 향상과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해 Next.js를 사용하였습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스태틱 사이드 제너레이션을 모두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스타일링은 CSS인 JS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스타일링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코드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였습니다. 상태 관리는 주로 훅스를 사용했지만 시간 정보를 사용해야 하는 저희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시간 관리는 리덕스를 통해 전용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엔드에서 사용한 스택입니다. 기본적으로 Node.js와 익스프레스를 사용하여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저희 서비스의 구성이 크게 복잡하지 않아 MySQL을 사용하였고, 이를 Node.js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퀄라이즈를 사용하였습니다. 인증 방식으로 JWT 토큰을 쿠키에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를 암호화하기 위해 bcrypt 해시 함수를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포를 위해 사용한 서비스입니다. 백엔드에서는 AWS의 EC2 우분투 인스턴스의 서버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를 거쳐 라우트 53으로 도메인을 연결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HTTPS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개발이 Next.js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배포로 버셀을 이용하였습니다. 배포 후 도메인만 연결하여 자동으로 HTTPS 웹 서비스를 배포하고 서버와의 통신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루틴 개발을 진행한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EX 루틴팀의 팀장과 백엔드 포지션을 맡은 이승현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백엔드 개발을 시작하여 이후 프론트 포지션까지 수행한 이건우 팀원입니다. 프론트 포지션을 맡았으며 대표적으로 타이머 기능을 담당한 박지훈 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론트 포지션으로 개발을 진행한 곽운도 팀원입니다. 루틴 관련 기능 개발 전반을 맡았습니다. 저희 메인 기능인 루틴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루틴 목록을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이곳에서 루틴을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루틴을 생성하고 삭제하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루틴이 생성이 됩니다. 루틴은 자동으로 기본 루틴으로 생성이 되며 10가지의 일러스트 중에 한 가지가 랜덤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조그만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루틴이 삭제가 됩니다. 루틴을 클릭하고 들어간 워크아웃 페이지입니다. 이곳에서 루틴의 운동들을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를 하고 옆에 미리 준비된 운동들을 눌러서 자동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운동은 이름, 세트 수, 각 세트별 운동 시간, 세트 사이 휴식 시간, 그리고 간단한 메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 시간과 휴식 시간을 설정하고 메모까지 적어서 저장을 하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만들어진 카드들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순서 변경 버튼을 누르고 수정 변경 모드로 진입을 한 후에 순서를 변경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변경된 순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운동카드 수정을 마치고 루틴이 완성되었으면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여 루틴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를 실행하면 세트 시간과 세트간 휴식 시간이 번갈아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카드 단위로 앞뒤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연 영상이라 시간이 조금 빠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Next.js를 사용하며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입니다. 저희 답변으로는 다이나믹 라우팅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페이지스라는 폴더에 파일을 넣어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편리함은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나 리액트를 사용하면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배포를 진행하면서 버셀을 이용한 배포가 아주 편리했습니다. 기존에 시도했었던 AWS S3 버킷을 이용한 정적 페이지 업로드보다 훨씬 배포가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점은 사실 너무 많은데 가장 큰 것은 구글링 중에 구글링을 통해 에러를 핸들링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미지를 넣는 등의 아주 기본적인 작업에서조차 처음 보는 오류들이 마구 쏟아지곤 했습니다. 구글링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답을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작업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프로젝트 초중반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때 소비한 시간이 프로젝트 완성도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용자 인증을 위한 유저 정보 저장은 어떻게? 쿼리 요청에 필요한 고유한 ID 값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상태로 관리하면 되겠다 했지만 앱을 리프레시하면 모든 상태가 초기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했고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할 시에 Next.js 특성상 프리렌더 도중 윈도우 관련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상태를 새로 고침해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정답이겠다 싶어서 상태를 유지시키는 리덕스, 퍼시스트 등 라이브러리들 찾기에만 좀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Next.js 공식 문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며 인증 패턴을 보면서 생각이 난 건 기존에 저희가 배웠던 기본적인 방법인 토큰을 이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최초 로그인 시 유저 정보를 서버에서 토큰에 유저 정보를 담아서 클라이언트에 보내준 후 클라이언트에서 쿠키로 관리를 하고 그 후에 요청마다 쿠키에서 유저 아이디 확인을 하고 유저 아이디를 보내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왜 생각을 못한 건지 라며 시간을 허비한 것만 같아서 너무 아쉬웠고 지금까지 Next.js가 한글로만 된 에러 관련 정보 활용법들이 많지가 않아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블로그 글들을 많이 찾았는데 결국 매번 공식 문서에서 항상 힌트나 답을 얻곤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 활용을 좀 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입니다. Next.js라는 저희에게 다소 생소한 스택으로 개발을 진행하면서 너무 많은 오류와 부딪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에 투자한 시간보다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검색하고 코드를 리팩토링하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많이 떨어졌고요. 프로젝트 결과물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에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좌절도 겪고 안타까움도 많았지만 팀원들이 함께 모여 대처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팩토링도 해보고 스택 오버플로어에 질문을 해보기도 하고 혹은 별다른 걸 하지 않아도 함께 모여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로 서로에게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 팀원들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끼며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6팀 EX 루틴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